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PC 물가지수 이게 좀 둔화가 됐다고 하니까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고용 보고서를 눈앞에 두고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만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 오늘 우리 증시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게 뚜렷하게 내려가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계속해서 흐름 좋은 모습이었는데 한 주의 마지막 장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화장품과 여행 관련한 리오프닝 관련주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애플의 XR기기 출시 기대감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강세 보이는 시장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런 흐름 반영해서 저희가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전망과 대처 방안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명일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하는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를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형 월드컵의 선봉에 모처럼 메타버스가 섰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호남 현실, 즉 MX 기기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MX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 이름을 XROS로 변경했다더라. 이렇게 관련 뉴스도 나오면서 기대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꿈틀꿈틀하는 가운데 오늘장 특히 강했던 두 종목이죠. 선익시스템과 가온미디어를 붙여보겠는데요. 자, 1라운드 메타버스의 대격돌 기대해 주시죠. 네, 2라운드 저점을 통과하고 나서 중국 관련한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고 있는 화장품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화장품 용기와 튜브 등을 만드는 기업이죠. 연우와 화장품 제조와 ODM 사업을 하는 한국콜마의 대결인데요. 먼저 연우, 화장품 이번 주 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가져갔는데 연우도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영업이익과 매출 등 실적 개선 전망과 더불어서 주가는 폭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콜마는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과 해외 ODM 손실의 축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이어서 8강의 3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역시 중국 대도시들에서 방역 봉쇄를 연이어서 완화하고 있다는 소식. 다시 말하면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서 중국 매출에 좌지우지되는 종목군들 요새 참 강한데요. 앞서 2라운드에서 화장품을 살펴보셨다면 이 중에서도 3라운드에서는요. 카지노와 면세로 가보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과 호텔신라죠. 중국 관광객 기대감으로 밀어올리는 두 종목의 대결은요. 바로 잠시 뒤에 3라운드에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2차전지 소부장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먼저 SCM생명과학 급성 췌장염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 효능 확인 소식에 오늘 주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에 맞붙는 탑머티리얼과 망간계 양극 활극물질 공급 계약을 맺은 인동 첨단 소재가 오늘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에 있는 리튬 광산에서 리튬 조망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이렇게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결 8개 특징주 대진표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일단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오늘장 지수의 하락에 사실 주된 이유가 반도체 투톱의 하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장 관찰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럴만도 한 게 그동안 반도체주들 얘기 저희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반도체는 아니다 했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만 이 내년도 전망이 이 분석들이 더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시장조사 기관들에서 내년 세계 반도체 매출 전망치 올해보다 낮춰 잡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례 없는 불황이다. 반도체 겨울 한파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앞다퉈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이 반도체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들 대응 전략과 함께 반도체주들 전망 좀 살펴주시죠. 일단은 반도체는 역시나 좀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단계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상화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반도체가 항상 안 좋은 시기에 결과적으로는 공급량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가격이 정상화되는 이러한 구간으로 좀 반복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공급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재고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재고량도 또 어느 정도 소진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넘쳐 있는 물량들이 시장
시장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시기를 전문가들은 대략 2분기 이후로 내년 2분기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 2분기까지는 이 추가적으로 반도체를 더 생산을 한다는 이런 뭐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반도체 종목들은 기간을 보고 좀 지켜봐야 되는 인내심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3분기에 어닝 쇼크급으로 나왔는데 4분기에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반도체 업황은 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초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좀 불안할 수가 있다라는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이 반도체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굳이 정리할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차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올 만한 동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동력이 차오르는 구간까지 이제 좀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좀 구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 반도체 미세 공정에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 어제 뭐 우리가 얘기했었던 HPSP도 그렇고 그렇죠. 네,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에는 이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 현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잘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업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내년 2분기 정도는 좀 지나가야지 회복이 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장 자체가 이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뭐 낸드값 디램 값 전체적으로 또 한 15%에서 20% 정도는 하락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거의 이제 이 비메모리 쪽으로 또 많이 몰려 있잖아요. 비메모리 메모리 쪽으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인고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인내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다. 비메모리 좀 더 파야 되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각으로 이 앞으로의 이 시장에서 좀 개선되는 그런 업황의 어떤 수준이 보일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 반도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실제 이 겨울은 지나야지 이 반도체 겨울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적어도 2분기는 넘어가야지 어느 정도 희망의 불씨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점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이 반도체 겨울 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본다면 반도체 중에서도 그래도 좀 볼만한 종목들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반도체 수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 네, 이번에 이제 무역 그 보고서 보니까 29% 30%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되게 줄었습니다. 네. 네, 많이 줄었는데 근데 모르던 일은 아니에요. 다들 뭐 예상들은 하고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쪽의 반도체 부진 영향이 크죠. 중국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제재가 좀 가해지고 있고 중국 전체적으로 봉쇄를 하니까 또 중국 전체적으로 가전제품 수요라든가 IT 세트 수요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IT 세트 수요가 내년도 2분기 때 바닥론이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9월 정도까지만 해도 내년 1분기 바닥이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분기 바닥론. 왜 자꾸 묘하네요. 늦춰지는 네. 겁니까, 이거? 이것도 네. 혹시 이제 그 조금 더 지나면 3분기 바닥론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거 약간 아니야. 5G 얘기 같은. 불안한데요. 네, 불안한 그러니까 좀 지금 있네요. 이제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는 뜻이죠. 일단 좀 지켜봐야 되고 삼성전자가 근데도 불구하고 막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올라온 이제 배경에는 아무래도 지수를 좀 올려야 되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 사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뭐 그 메모리 업황이 부진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생산 안 줄인다. 네. 신규 투자도 계속한다.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버틸만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다른 데들은 다 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점유율이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업황 회복될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승자다. 격차를 더 벌이겠죠. 예, 치킨 게임의 승자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올라왔는데 사실 그 논리만으로 지금 올라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부딪혔어요. 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푹 빠지냐? 저는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냥 이제 한동안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SK 하이닉스도 왔다 갔다 뭐 또 반도체 전반적으로 장비주들도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종목별로 이제 장비나 소재들 중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업황과 관계없이 지금 삼성전자 투자 때문에 이번 4분기 내년 1분기 때도 계속 실적 좋아질 걸로 전망되는 종목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반도체 쪽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시면은 괜찮아요. 실적 시즌에는 그런 종목들이 더 눈에 띌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비메모리 쪽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메모리 쪽에는 가격이 빠지지만 파운드리 쪽에는 사실 가격이 격차가 많이 없어요. 예, 파운드리 수요가 좀 없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반도체 투자를 하시려면 아주 장기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보시면서 하시든지 예. 아니면은 내년 한 2분기쯤, 1분기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든지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좀 멀리 봐야 된다는 점 그러네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 선별적으로 접근한다면 미리미리 좀 힌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주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전망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기다리셨던 종목 대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8강의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이 선익 시스템과 가온 미디어 두 종목을 먼저 좀 들여다보도록 네.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요새 메타버스 이야기 슬슬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 좋습니다. 선익 시스템과 가온 미디어 어디로 갈까요? 사실 제가 또 최근에 메타버스에 푹 강조하셨잖아요. 빠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항상 말씀하셨어요. 메타버스 빠돌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빠돌이었죠. 네. 빠돌이였던 만큼 오늘 굉장히 조금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날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두 종목 기업 내용을 좀 보니까 선익 시스템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을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신기 전문가님께서는요? 예, 저도 선익 시스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선익 시스템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뭐 사실 그동안 움직임을 보면 선익 시스템이 가히 대장주라고 그렇죠. 부를 수 있을 만큼 발빠른, 한 발 더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실질적인 대장주고 이 대장주로 움직이는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 기대감이 차오르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 시장에 메타버스 관련된 기대감이 차오르는 부분은 역시나 애플발 이슈겠죠. 역시 애플 이름은 크네요. 네, 이제 네. 1월 달에 CES에서 이제 이 새롭게 XR 헤드셋 기기를 좀 출시를 할 거다라고 기대감이 좀 차오르고 있고, 이 XR 헤드셋 시장이 올해 1,800만 대 수준에서 2030년까지 해서 10억 대 수준으로 좀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단위가 그렇게 달라질 수 예,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러면서 선익 시스템이 이 관련된 기술을 실질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리고 독보적으로 점유율을 또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대장주로 조금 이제 잘 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메타버스 쪽이 이번 달에 과연 기대감이 완전히 사그라들 것이냐, 그렇다고 보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한 차례 탄력이 전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은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오늘 또 선익 시스템 지금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차익 실현 매물이 네. 나왔지만 저는 완전히 수급이 다 이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물량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잠시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또 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조금 매력적인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 XR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가온미디어가 이제 이 구설수가 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올해 초반에 이제 이 대표이사 퇴진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상금에 대해서 약 대표이사가 이제 120억 정도를 좀 받아갔었어요. 그런데 이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한 해의 영업이익이 약 200억에서 100억 정도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120억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올해에도 상당히 좀 적자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 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를 퇴진하고 나서 이제 이 대표이사를 또 후임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드님을 대표이사로 정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보다 어립니다. 97년생이시고요. 대표이사로 이제 IMF 선정된 분이. 시절에 태어나신 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작년 1월에 이제 입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입사하고 대표이사로 바로 선정한. 대표이사예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도 좀 적자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아, 물음표 많이 붙네요. 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진 네.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에 좀 엮여져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오는 이러한 기업은 선익 시스템이라고 봐야겠죠.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도 선택에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선익 시스템 그 가온미디어가 일단 그런 노이즈가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선익 시스템이 일단 그리고 이제 테마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는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섹터라 테마 섹터잖아요. 네. 그럼 테마 섹터의 논리는 뭐냐면 대장주를 잡아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가온미디어는 그동안에 잠잠하다가 오늘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선익 시스템 많이 올라갔고 네. 가온미디어는 조금 아직 덜 올랐으니까 그렇죠. 가온미디어가 더 올라갈 거 아니겠는가. 네. 근데 이제 그 테마 섹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살짝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올라갈 거 나만 잡아야지 하다가 나만 몰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슬프네요. 테마 섹터는 대장주가 더 많이 가고 더 조금 빠지고 그리고 대장주가 더 나중에 빠지고 네. 이런 이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이 메타버스 전체 대장주로 봤을 적에 접근은 선익 시스템 쪽으로 일단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 실제적인 수혜도 선익 시스템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마이크로 LED 부분 보게 되면은 뭐 매출 이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뭐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두 분의 선택이 굉장히 또 쉽게 났네요. 선익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 선택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꽤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과연? 뭐 이번에는 뭐 마찬가지네요. 선익 시스템이 73% 가져갑니다. 쉽게 승리를 하게 됐고요. 선익 시스템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죠. 가온미디어관에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가온미디어요. 예, 네, 가온미디어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일단 현재 17.7% 정도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 세네요. 일단 뭐 한 번은 더 간다 치고 8,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미디어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8,5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8강의 2라운드 화장품 관련된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그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실제로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인 화장품주들이 좋습니다. 이번 주는 뭐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 연우와 한국 콜마의 대결입니다. 과연 화장품주 가운데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연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윗꼬리를 좀 길게 단 모습이고 한국콜마는 조금 양호하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뭐 엄마와 딸내미라고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엄마와 딸 둘 중에 누구를 고를 것이냐. 네. 그러면 이제 이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 엄마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딸이 아주 좀 어리군요. 네. 자, 한국 콜마 골라주셨고요. 네,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 선택은요? 예, 저도 한국 콜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의견이 또 마찬가지로 한국 콜마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 당장 오늘 뭐 움직이는 폭은 연우가 좀 크긴 했는데 네. 한국 콜마 확실히 좀 우세한 점은 어떤 점일까요? 일단 뭐 연우는 아무래도 좀 덩치도 상대적으로 좀 작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연우가 이 화장품용 용기를 주로 또 만드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한국콜마에 인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와 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실적 부분을 봤을 때 연우는 지금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실적. 네,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한국콜마가 좀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 반면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분기 실적을 좀 상당히 잘 방어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이 확실하게 이 중국 쪽에 조금 이 부진한 그런 실적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캐시카우를 좀 갖고 가면서 안정적인 좀 실적을 나타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네. 결과적으로 한국콜마가 연우를 인수한 그러한 배경에는 역시 연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북미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 상대적으로 북미 쪽은 좀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예. 때문에 연우가 이 북미 쪽에 있는 고객사를 좀 잘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네. 아직까지 적자 흐름이 나오곤 있지만 네. 때문에 이 둘이서 어느 정도 이 사업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콜마는 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가 쉽겠죠.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뭐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 한국콜마가 이 연우를 데리고 같이 이제 이 북미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해서 같이 좀 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이 둘의 상황을 봤을 때 연우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정치가 작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중국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예.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차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제히 조금 이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이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그리고 리스크가 좀 덜한 그러한 종목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는 한국콜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국콜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한국콜마 골라주셨는데 연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저는 화장품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별로 매력도가 떨어진다 보고 있고요. 몇 번 그러면 요즘에 지금 올라온 거 이거 길게 가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중국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 보는데, 근데 한국콜마만 좀 달라요. 왜죠? ODM이.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도 다른 데다 화장품을 만드는 거를 자기네들이 실제로 화장품 만드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중국 업체들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한국콜마에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콜마 그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중국 업체들이 성장하면은 다른 화장품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지만 한국콜마는 중국 업체들이 성장하면 같이 성장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괜찮게 이제 보고 있고요. 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용기 회사잖아요. 예. 한국콜마 외에도 고객들이 우리나라 다른 화장품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이 연우를 이제 배제할 가능성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다른 회사 지금 자회사인데 네. 그 회사의 화장품 용기를 굳이 우리가 쓸 필요가 그런 점이 또 있군요. 없고 또 중국 쪽에서 싸게 나오는 화장품 용기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그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연우는 한국콜마 라인 쪽으로 기대는 폭이 이제 커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지금은 좀 예상하기가 좀 힘들고, 또 올해 이제 연우 같은 경우에는 한국콜마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구조조정이 들어갑니다. 예. 구조조정하면은 사람들 돈 줘가지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4분기 결산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실적이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역시나 또 실적 문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지금 연우가 이제 뭐 사이즈도 작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올라갔지만 탄력 있게 결국에는 중기적으로 보면은 연우보다는 그 연우가 잘 되면 한국콜마는 저절로 그 연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한국콜마와 연우 이 대결의 승자가 약간 뻔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은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한국콜마를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보통은 오늘 장에 승부가 좀 나는데요. 네. 자, 바로 띄워주시죠. 벌써 나왔나요? 오! 이야, 연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선방했네요. 선방했네요. 48대 52.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한국콜마가 조금 더 가져갔습니다. 52% 득표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만장일치 한국콜마를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 선방해준 종목이죠. 연우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어볼까요? 일단 다음 마디가인 2만 원 안내 드리면서 이제 매물 구간이니까 어느 정도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연우는 두 전문가님 모두 다 조금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보실 것을 추천하셨네요. 가격 전략은 2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3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이어서 중국 관련돼서 매출이 좀 높은 중국으로 좌지우지되는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역시 들썩들썩거리는 쪽 카지노와 면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 바로 그대로 수익으로 직결되는 종목들이죠.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호텔 신라의 대결입니다. 자, 과연 이 두 종목 가운데 승자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사실 어제 이상형 월드컵에서 롯데 관광개발도 말씀을 해주셨고 호텔 신라는 좀 사이즈가 또 크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기업이죠. 롯데 네. 관광개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혁일 전문가의 선택은 롯데 관광개발이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선택은요? 예, 저는 호텔 신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엇갈리셨군요. 자,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김혁일 전문가님, 롯데 관광
관광개발로 가주신 이유 좀 들어보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이제 모멘텀을 봤을 때 네.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텔신라 같은 면세 경우에는 쪽이죠. 이번에 이제 면세점 네. 쪽으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좀 먼저 보면 예. 3분기 실적이 사실 이제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실적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면세 쪽에서 상당히 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지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면세점 관련된 매출은 이 중국의 이 방역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이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이제 엔데믹에 관련된 이야기들 기대감이 좀 차오르면서 면세점 매출이 올라오게 되면은 호텔신라도 상당히 이 실적 개선이 조금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데요.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이제 엔데믹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완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겠다, 네. 리오프닝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이 중국은 이 독재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빠르게 의견을 바꾸기는 약간은 힘들다라는 점. 네. 그러면 이제 이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러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국의 이러한 이 정권 체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이면서 차근차근히 진행이 이제 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중국의 방역 체계 그리고 이 백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예요. 때문에 바로 빠르게 이 아무래도 리오프닝 체제로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서 한 내년 3월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에 빠르게 물론 이제 어떤 기대감은 차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빠르게 이 실적에 눈에 띄는 부분은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12월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이 항공 노선들이 좀 개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던 게 카지노는 이 10만 명 오면 5만 명이 이제 돈을 쓴 만큼 네. 굉장히 이제 이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제주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역대급으로 이제 이용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카지노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도요.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요. 체감이 잘 안 되네요. 네, 어찌됐든 뭐 역대 최고로 이제 이용자가 좀 몰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이러한 중국 기대감 마찬가지로 롯데 관광개발도 차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 VIP 이용객들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4분기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더 높은 쪽은 아무래도 롯데 관광개발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뭐 롯데 관광개발은 카지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호텔 사업도 굉장히 어느 정도 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4분기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눈에 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져가고 있는 실적 개선 기대감 요거 좀 강조를 해주셨네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반대로 호텔신라 골라주셨는데 좀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저는 이제 이쪽의 면세점 관련주들에 대해서 다른 섹터들에 비해 가지고 예. 상대적으로 그렇게 매력은 못 느껴요. 네, 매력은 못 느끼고 단지 두 개의 종목을 비교를 해봤을 적에 결국에는 지금 움직이는 거는 이제 뭐 중국 리오프닝 기대로 둘 다 움직인다고 보는데 그렇죠.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적자고 예. 호텔신라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별도 실적을 보니까 올해까지 적자가 남은 지금 4년째 적자예요. 예. 이러면은 관리 종목 지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 4분기 때 확실히 연간 실적을 영업이익을 이익으로 돌리지 못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적에 뭔가 지금 약간 리스크가 좀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이제 뭐 동남아라든가 여러 가지 항공 쪽은 지금 좀 트이고 있기 때문에 예. 둘 다 이제 아마 그 외국인들 유입에 의한 실적 개선 효과들은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이다 싶어서 호텔신라 쪽으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을 봤을 때 호텔신라가 좀 더 안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라는 점 신기수 전문가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일단 롯데 관광개발 한 표, 그리고 호텔신라 한 표 이렇게 받아놨으니까 역시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과연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호텔신라가, 확실히 좀 많이 가져가네요. 65%를 득표하게 됐습니다. 자, 호텔신라 이렇게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롯데 관광개발 관해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롯데 관광개발은 78,000원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현재 12,450원 구간이네요. 롯데관광개발은 15,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15,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는 제약 바이오주 대 2차 전지 관련주의 대결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SCM 생명과학 대 탄머티리얼의 대결인데요. 오늘장 솟구치는 급등주들끼리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자, 먼저 SCM 생명과학이죠. 급성 췌장염 치료제 EA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오늘 이런 소식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로 솟구치는 오늘장이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 탄머티리얼인데요. 와, 이번에도 또 리튬인가요? 리튬 이 조강권의 확보 회사의 계열사와 연관성으로 또 오늘자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SCM 생명과학과 탄머티리얼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저는 SCM 생명과학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한가 가는 SCM 생명과학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는 탑머티리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CM 생명과학 진짜 차트 정말 계속 내려오다가 와, 이렇게 한 방 솟구치면은 사실 좀 겁나기도 하거든요. 네. 야,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조금 더 갈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예, 일단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예. SCM 생명과학이 지금 급성 췌장염 치료제 임상 1회 이상 유효성이잖아요. 예. 근데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금 부작용이 없는 거에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부작용 없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내년도에 지금 일비상에 네. 지금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이제 그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모멘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 쳐줬고, 물론 뭐 지금 이렇게 상한가 가는데 네. 어차피 잡지도 못하고 오늘은 안 돼요. 저 보내줘야죠. 네, 또 내일 올라간다고 해서 잡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면 다음 주 그냥 이상형 보유자의 월드컵 아니에요? 영향인가요? 그러면 이제 내려올 때 내려올 잡아주면은 때. 이제 임상 2회 이상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너무 내려올 만큼 내려왔던 종목이라서 예. 내려갈 곳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굉장히 이제 어쨌든 이런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이런 건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일단 하단 잡아주는 거 이상은 해주기 때문에 예. 뭐 괜찮다 보이고 탑머티리얼은 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이긴 한데 예.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봤더니 이제 유로셀로 이 회사가 유로셀에서 리튬 광산에서 리튬 캐는 거하고 네. 탑머티리얼하고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네. 좀 연관이 어렵게 돼 예, 있더라고요. 네. 유로셀은 돈 많이 벌겠지만 네. 탑머티리얼은 양극화 물질 공급하는 만큼만 벌어요. 그렇죠. 아니 그 볼리비아 리튬 조각고 확보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인동 첨단 소재고 그렇죠. 거기도 그것에 아니고 계열사인 네. 유로셀에 그것에 거기에 예. 계약책을 했었다. 예, 예. 이거잖아요. 예. 되게 그러니까 많이 사실상 돌아가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게 모멘텀이 돼요. 예, 예. 되긴 되지만 어쨌든 이제 실제적인 수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 이제 물음표를 좀 어려울 찍어야 되는 수도.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유로셀이 새롭게 2차 전지 쪽에 지금 그 진출하는 회사고 그리고 탑머티리얼도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는 딱히 지금 많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유로셀 같은 회사를 공급자로 잡는 것은 이거는 뭐 이제 뭐 괜찮은 얘기긴 한데 근데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 확 오르는데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해가지고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은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앞으로 그러면 조금 더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쪽은 SCM 같다. 생명과학.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돌아 복잡한 상황일지라도 리튬 그만큼 강력하다는 네. 건가요?
일단은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연관성이 크게 없습니다. 이제 이 인동첨단 소재의 자회사와 양극할 물질 개발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부각되는 거죠, 지금. 네, 부각이 되는 거고 이제 엮여 있다 수준으로 이제 이만큼 큰 상승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제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 소부장이거든요. 네네. 장비 쪽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소재 쪽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이제 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진출을 하면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확실하게 캐시카우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이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 탑머티리얼이 양극재 쪽에도 좀 진출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 투자를 계속해서 늘릴 건데 이제 양극재가 또 망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안동첨단 소재인가? 인동첨단 소재입니다. 인동첨단 소재 자회사 유로셀과 망간을 활용한 양극활 물질을 개발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양극재로 또 탑머티리얼에서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또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물론 지금 현재 이 리튬에 관해서 이제 리튬 소재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주목을 받고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묻지마 급등이죠. 리튬 얘기만 있어요. 그쵸? 급등에 올라와요. 네, 네. 뭐 정말 이게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그럴만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리튬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주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외에 갖고 있는 이슈들이 많잖아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 추가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네. 잡기가 힘들잖아요. 잡기가 힘들고 이제 임상 2A 상을 이제 유효성을 좀 확인을 했고 이제 임상 2B 상은 내년에 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사실 저는 약간 좀 이 보수적인 의견인 것 자체가 네. 저는 바이오 쪽은 12월을 굉장히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 캐시카우가 좀 확보가 돼 있으면서 이제 어떤 좋은 어떤 뭐 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나타나는 기업들 굉장히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SCM 생명과학은 그런 것들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23억 정도로 상한가를 만들어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은 개인이 투자하고 이제 거래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23억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래 대금을 예. 만들어서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반대로도. 예, 한 10억 정도만 던져도 거의 이제 막 15%막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개인이. 지금까지 뭐 6만 원 갔던 종목이 5천 원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심도 조금 이제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꺼려지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확실한 뭐 힘을 받고 이제 대금을 받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탑머티리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CM 생명과학과 탑머티리얼 오늘 뭐 굉장히 또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여기 조금 갈릴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려주셨을지 그 시청자분들의 선택 결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탑머티리얼로 많이 갔군요. SCM 생명과 상한가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아닐까 싶네요. 자, 탑머티리얼 64% 가져가게 됐습니다.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SCM 생명과학관에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이거 그거 좀 난감한데. 네. SCM 생명과학 예, 네. 지금 7,000원이군요. 네, 2차 파동 나오면 한 10,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CM 생명과학 일단 오늘 상한가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할 것 같네요. 가격 전략은 10,000원으로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선익시스템과 한국콜마의 대결이죠. 자, 먼저 선익시스템 보실까요? 애플의 엑셀기기 출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움직이는 가운데서 그 대장주로 활약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상대는 한국콜마, 중국 봉쇄 조치 완화로 올라오고 있는 중국 소비주죠. 화장품주 중에서도 연호를 누르고 한국콜마가 올라왔습니다. 선익시스템과 한국콜마의 대결, 자, 지금부터 붙여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선익 시스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자, 김혜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선택은요? 네, 그럼 저는 선익 시스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예요? 이야. 자, 두 분 다 메타버스의 선익 시스템 골라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김혜길 전문가님, 역시 이제 메타버스 정말 강할 때 됐다라는 거죠. 실망하셨어요. 지금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메타버스의 날이라고 해도 그러네요. 이제 맞아요.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다 올라갔어요. 선익 시스템, 뭐 맥스트, 자이언트 시스템 뭐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런데 엄청 많은데 다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월에 이제 아무래도 좀 확실한 일정이 있잖아요. 확실한 네. 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번 달 내에 다시 한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여전히 관심 종목을 좀 계속해서 메타버스 쪽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화장품주들은 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중국에서 무언가 이제 정부 쪽에서 완화에 대한 한마디가 나오면은 또 다시 한번 크게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한 번 정도일까요? 네.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여러 번일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반대로 만약에 완화가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된다라고 네. 하면 저는 이 기대감이 순식간에 꺼질 수가 있다라고 반대로 보거든요. 급락이 또. 네, 저는 이 화장품 쪽은 아무래도 약간은 이 비이상적인 그런 네. 상승이 어느 정도 껴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이 테마성의 성격으로 트레이딩의 어떤 성격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워낙에 이 중국이 과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 하다가 네. 이제 엔데믹으로 가겠지라고 그냥 막연히 기대하기에는 사실 신뢰하기가 살짝 어려운 나라잖아요. 게다가 제로 코로나 이 정책, 봉쇄 정책 자체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본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죠, 자랑거리고 이거를 갑자기 맞아요. 확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3년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확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여전히 이 중국의 어떤 이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 중요하지만 불안감 또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 이런 이슈가 1월에 좀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또 수급도 차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쪽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잠시 쉬어가더라도 다시 한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선익 시스템 골라주셨는데 또 첨언을 간단하게만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해야 되나요? 많이 아니요, 좀 해주셔도 충분히 됩니다.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화장품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맞아요. 말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타버스 화장품 그러면 화장품은 지는 애, 네. 메타버스는 뜨는 뜨는 애. 애. 그렇죠. 너무 달라요 방향이. 예,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이제 뭐 CES 있으니까 12월 달에는 계속해야 지금 모멘텀을 받을 것 같아요. 예, 그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기 중에서는 뭐 기기 관련주 중에서는 뭐 대장주이기도 하고 눌리면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UAM 요 4개 섹터는 같이 보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거 계속 같이 보십시오. 어허. 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 가지만 예. 내일은 뭐 자율주행이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또 UAM 관련된 내용은 한동안 언급이 거의 안 됐어요. 예,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오르고 이럴 거예요. 네네. 그래서 CES 때 이제 그 4개 섹터에 관해서는 다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12월 달에 모멘텀 받을 걸로 보고 있고, 한국콜마도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중국 쪽의 봉쇄 완화는 그쪽에 이제 그 봉쇄를 제로 코로나 책임졌던 중국 부총리 있거든요. 이름이 어려워서 못 외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뭔가 이제는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시진핑의 책임론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그 전개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지방 정부가 운용을 잘 하는 형태로, 중앙 정부는 언급을 안 하고 그 지방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마 바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아마 이제 봉쇄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기대감이 또 남아있네요. 네,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다 보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선익 시스템을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의견일까요?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와, 메타버스가 진짜 올 때 됐나봐요. 인기 대단한데요? 거의 90% 가까운 득표를 하게 되면서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선익 시스템 결승까지 올려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한국콜마관에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한국콜마는 네, 현재 한국콜마 살펴보도록 하죠. 41,900원이네요. 네, 일단 4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현재 41,900원 구간인데 45,000원으로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두 번째 라운드죠.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호텔 신라죠. 역시 중국 이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라 올라오는 면세 관련주 호텔 신라고요. 그리고 이어 맞붙는 종목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2차전지 쪽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리튬 관련된 이슈로 급등세를 보이는 탑 머티리얼인데요. 자, 호텔 신라와 탑 머티리얼 요 승부는 또 어떻게 날까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가주실까요? 제가 작년부터 네. 새롭게 생긴 취미가 있습니다. 뭐죠? 호캉스 다니는 거거든요. 호캉스 호텔 신라 좋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선언은 아니죠. 네. 자,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 호텔 신라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아까도 호텔신라 골라주셨는데 같이 역시나 호텔신라로 가주실까요? 탑머트리얼즈가 오. 2차 전지죠. 네, 예. 2차 전지죠. 그럼 탑머트리얼즈. 묻지마 2차 전지. 알겠습니다. 역시 이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거 그대로 계속 지켜가시네요. 자, 신기수 전문가의 선택 탑머트리얼입니다. 네, 자, 김영일 그렇게 전문가님 개인적인 취미 말고도 또 호텔신라 장점 좀 얘기해 주시죠. 물론 이제 취미 때문에 고른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방금 제가 이 화장품 쪽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기대감은 살아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중국 관련된 이슈를 받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호텔신라가 분명하게 이 기대감이 또 차오르고 있거든요. 이 3분기에 실적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은 역시나 이 면세점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중국 관련된 이슈들 계속적으로 좀 기대감이 차오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면세점에 대한 그러한 이제 실적이 또 다시 한번 기대가 되면서 분명하게 또 시장에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새롭게 노려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구간을 노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기대감이 조금 더 있는 호텔신라 쪽으로 호텔신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또 호텔신라 골라주셨다가 상황에선 또 바꿔주셨어요. 탑머티리얼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까 두 개가 같이 안 붙어서 그렇죠. 예, 그 호텔신라를 골랐던 건데 호텔신라 뭐 이제 그 리오프닝 되면 호텔신라도 이제 수입이 뭐 늘겠죠. 네네. 근데 앞으로 성장성으로 봤을 적에 저는 2차전지 쪽이 여전히 높다 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탑머티리얼이 지금 미국에 있는 아워넥스트 에너지 LFP 2차전지 조립 라인을 수주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LFP 조립 라인 수주 220억 원 규모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커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 연간 매출 70%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 되면은 꼭 요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2차전지 조립 라인에 있어가지고 예.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뭔가 레퍼런스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이 쌓이는 부분이고 그리고 2차전지 조립 라인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회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러니까 탑머티리얼이 하고 있는 이 조립 라인 쪽으로 특화된 회사는 딱 탑머티리얼 한 군데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PNT는 이제 뭔가 롤트롤 쪽이고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탑머티리얼이 앞으로 이제 기타 수주가 계속해서 좀 되지 않을까 충분히 뭐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2차전지 쪽에는 증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 증설이 앞으로도 10년은 더 가야 된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에 있어가지고 눌린 구간에서 들어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FP 배터리, 리튬 이산철 이쪽 기대감을 필두로 해서 뭐 앞으로의 성장성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호텔신라 많이 갔네요. 강하네요. 야, 71%를 가져갔습니다. 탑머티리얼을 오늘 급등해도 호텔신라한테 좀 안 되네요. 네. 자, 71% 득표한 호텔신라 이렇게 결승까지 올려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탑머티리얼 관해서는 가격 전략 신기수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탑머티리얼. 네,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재 46,650원.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5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머티리얼은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단기적인 가격 전략 55,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깔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을 바로 대변하는 종목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선익 시스템 올라와 있고요. 자,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따른 대표 종목 호텔신라 올라와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과 호텔신라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할게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두 종목 다 전문가님 선택받고 올라왔어요. 어디로 네. 가야 할까요? 굉장히 지금 선택이 어려운데 예. 호텔신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약간 의외인데요. 자,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 호텔신라로 갔습니다. 메타버스를 이거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 호텔신라고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선택도 너무 궁금하네요. 네, 저는 선익 시스템 선익 가서 시스템으로. 약간 반대로 가는 느낌인데. 자, 그럼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죠. 김영훈 전문가님. 아니, 메타버스 그렇게 외치셨는데 맞아요. 호텔 신라 가셨어요? 만약에 다음 주 한 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도였으면 네. 선익 시스템 골랐을 것 같아요. 타이밍이. 네, 근데 예. 오늘은 실질적으로 매물대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갔다 와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밑거리 달리고. 수급은 여전히 다 살아있습니다. 활발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메타버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계속해서 12월에 봐야 된다라는 점. 다만 오늘의 타이밍은 오늘장은 이상형. 호텔 실러가 조금 더 이제 밀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니까 네, 오늘의 결과물을 또 만들어내야겠죠. 시인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의미에서. 상태에서 네, 기대감이 조금 더 살아있는 부분, 지금 현재 메타버스전 기대감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그렇죠. 살짝 아주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호텔 신라는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좀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월요일, 화요일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너무 선택하기 아쉬웠지만 네. 네, 호텔 신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정과 목소리에서 바로 아쉬움이 좀 묻어나오긴 그러네요. 합니다만 아주 냉정하게 호텔 신라 오늘장에서 선택을 해주셨네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또 선익 시스템 골라주셨는데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좀 그 젊은 감각 좋아해요. 아니, 호텔 신라도 젊어요. 호텔 신라 젊은이들 많이 가지 않아요? 맞아요. 좀 오래된 데고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제 네. 뜨는 거니까 앞으로의 성장성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저는 이렇게 좀 새롭게 좀 성장 동력 받는 그런 이제 업종들을 네. 좀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선익으로 골랐는데 게다가 실제 이제 슬슬 제대로 상승할 타이밍도 왔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좀 눌려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좀 늘릴 때마다 모아가야겠네요. 단기적으로는 호텔 골랐어야 되나 지금? 아이고, 바꾸실 수 없습니다. 낙장 불입입니다. 예, 그래서 네. 그냥 선익으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선익 시스템의 성장성 조금 더 초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게 됐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 지금 바로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선익 시스템. 네, 메타버스 갈 때 된 것 같네요. 선익 시스템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71% 가져가게 됐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민주는 메타버스 대장주네요. 선익 시스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호텔 신라를 누르고 선익 시스템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또 알아볼 텐데요. 호텔 신라부터 알아볼까요? 김명일 전문가님 좀 아쉬우시겠어요. 선익 시스템을 갈 걸 그랬네요. 네.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네. 갈 때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호텔 신라는 8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지금 현재는 76,600원 구간인데 8만 원으로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세워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선익 시스템관에서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제가 일단 25,000원 말씀드리는데 네. 네. 오늘 이제 고가가 24,750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좀 누릴 때 조정을 좀 기다리시자. 들어가시려면은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갈 거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좋으시겠네요. 조금 더 계속해서 갖고 계시고요. 또 오늘 가격 전략은 일단 25,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선익 시스템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